안녕하세요. 해수골프스쿨의 한혜수 프로입니다. 지금 임팩트에 대해서 지난 두 편에서 임팩트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측면에서의 임팩트 할 때의 모양과 정면에서의 모양, 그리고 타겟 방향에서의 임팩트 할 때 모양, 그때 헤드 위치, 손의 위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아마추어 분들한테 정확한 임팩트 모양을 만들어 보세요 라고 하면 대부분 정확히 만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스윙 자세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해요. 더군다나 이제 테이크백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백스윙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운스윙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임팩트 모양에 대해서는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워낙에 순간적으로 빨리 지나가는 찰나의 시간이기 때문에 자세히 뭐 지켜본 적도 없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관심의 집중이 오로지 뭐 백스윙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맞추려고 하시는 분들조차도요, 헤드가 어떤 모양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정확히 알고 계시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정확한 모양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드레스를 제가 이렇게 했는데요. 자, 이렇게 어드레스를 하게 되면 공 맞는 순간의 임팩트 모양을 설명해 드릴게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백스윙 가고요, 다운스윙 때 체중 이동이 되고요, 뒤꿈치로 체중이 디뎌지면서 어드레스 이렇게 딱 했으면 머리 위치는 항상 제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볼보다 머리를 임팩트 때 뒤에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일부러 머리 위치를 오른쪽으로 보내는 분들 계시는데 이건 정말 잘못된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애초에 우리 머리는 몸 중앙에 중심에 위치해 있고요, 볼의 위치는 애초부터 왼발 쪽에 있었습니다. 특히 드라이버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왼발 뒤꿈치니까 공보다 뭐 한 10여 cm 정도 머리가 더 뒤에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백스윙 갔다가 임팩이 들어가도 머리가 뒤에 있는 거예요. 몸은 좌측으로 체중 이동이 됐는데 중심축 꼭지점, 채가 달리는 꼭지점 뒤에 있는 것이죠. 제자리에 있었던 것이니까. 그래서 뒤에서 친게 되는 겁니다. 일부러 뒤에서 치려고 이렇게 머리를 보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우리가 낚아채는 원리에 의해서 임팩트 때 머리가 싹 뒤로 오면 헤드가 더 빨리 낚아채진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일리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근본적으로 확률을 떨어뜨리는 방법입니다. 이 헤드를 낚아채는 역할은 이 꼭지점, 머리를 이렇게 낚아채는 것이 아니라 부심력에 의해서 낚아채진 겁니다. 부심력에 의해서 원심력이 생겨서 낚아챈 거지, 이 달려있는 이 꼭지점, 머리로 표현하는 이 꼭지점이 이렇게 흔들려서 채를 낚아채면 낚아채질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정확성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프로들 같은 경우는 몸의 움직임이 확실하기 때문에 더 머리가 뒤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지 실제로 있던 머리가 오른쪽으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확한 임팩트 자세는요, 정면에서 보시면, 자, 이 상태에서 왼발 뒤꿈치 쪽으로 체중을 쭉 밀어볼게요. 이렇게. 그래도 내 허리 골반 같은 경우 왼발 뒤꿈치까지 벽에 부딪힐 때까지, 하관절과 부딪힐 때까지 쭉 보내놓으면은요, 한 45도 정도 틀어져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도 내 가슴은 어떻게 돼 있죠? 공을 보고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손이 원래 각도, 헤드 페이스의 각도가 아니고요, 이 상태에서 샤프트가 이렇게 휘어집니다. 등이 쭉 늘어나면서 이렇게 원래 각도보다 더 세워지고요, 손등이 어드레스 할 때 두 번째, 세 번째 매듭을 보였다면 손등이 안 보여야 됩니다. 손등이 타겟을 봐야 됩니다. 헤드도 세워지고 손등이 타겟을 봐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 상태에서 왼쪽 틀어지고 채 세워지고 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손등이 타겟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던 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헤드도 아마 더 세워지겠죠. 그리고 여기서 헤드가 공을 이렇게 안고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측면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드레스 이렇게 한 상태에서 어드레스 할 때 이 샤프트하고 제 손 각을 한번 잘 봐주세요. 그리고 제 등의 위치도 한번 봐주셔야 됩니다. 자, 백스윙, 다운스윙 쭉 끌고 와서, 끌려왔을 때 이 샤프트하고 팔의 위치를 보세요. 그대로 끌려온 것이 아니라 아마 좀 이게 약간 이게 틀어진 느낌이 날 겁니다. 이거는 뭐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헤드가 딱 치고 나가면서 임팩이 어드레스 각, 요 샤프트하고 손의 각이 유지가 돼서 임팩이 되는 것이 아니라 헤드가 치고 나가면서
부심력 뒤로 당겨지고 원심력 헤드가 앞으로 늘어나서 이렇게 임팩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래보다 골반 틀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쭉 늘어나는 것이 이렇게 임팩이 돼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보다 등도 굉장히 앞으로 쭉 늘어나고요. 원래 이 손목 각도도 세워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팔하고 몸하고 공간이 더 많이 확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대부분 프로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프로들도요, 예를 들면은 프로들 몸쪽으로 이렇게 끌고 들어오는 샷을 하는데, 프로들은 페이드 샷을 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골프는 확률 게임인데, 공을 똑바로 보낼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프로들은 안정적인 구질을 선택한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고 그린에 떨어지면 안착시킬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페이드입니다. 그래서 프로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물리적인 정상적으로 이렇게 휘둘러 졌을 때 이 자세로 해서 공을 치는 것보다는 몸쪽으로 의도적으로 좀 더 끌고 들어와서 한 방향으로 쉴 수 있게끔, 한 방향으로 이렇게 쉬게끔 그런 이제 페이드나 어떤 그런 구질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프로들이 하는 거를 보고 따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 대부분 슬라이스 나지 않으세요? 슬라이스 나는데 그걸 따라 하면 더 슬라이스 나죠. 더 심해지죠. 공 더 적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의도에 의해서 조금씩 변형이 될 수 있지만,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원리적인 것이죠. 정면에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요. 자, 어드레스 이렇게 된 상태에서 백스윙, 다운스윙, 임팩 할 때 이 자세가 아니라 골반 왼발 뒤꿈치까지 쭉 빠져주고 왼쪽 벽에 골반이 부딪혀야 벽이 생기는 겁니다. 하관절이 딱 벽이 부딪혀야 이 상태에서 쭉 늘어나 세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원래 각도보다 더 손등이 타겟을 보는 방식입니다. 부심력에 의해서 왼발 뒤꿈치 쪽으로 몸이 회전됐기 때문에 끌려오던 거, 그리고 헤드는 앞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쭉 늘어나서 손등이 오히려 어드레스 할 때보다 훨씬 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이 벽면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헤드가 닫히면서 공을 이렇게 안고 나가지는 것이죠. 이렇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자세를 워낙에 워낙에 순간적이기 때문에 사실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위치에서 이런 모양이구나 라는 거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테이크백, 백스윙, 다운스윙, 뭐 팔로스로 피니시는 대부분 자세를 정확히 이해하고 정확히 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임팩트 순간에 몸의 위치, 골반의 회전 반경, 어깨, 손등, 이 자세, 위치,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이렇게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질문을 많이, 이제 회원님들한테 질문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제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 정확한 모양을 취해서 만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애초에 있었던 각과 이제 있었던 헤드 각을 그대로 유지해서 요게 임팩이라고 요렇게 만드십니다. 이런 분들이 대부분 실제로 공을 치면 요걸 지키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몸이 다 틀어지게 되고 엉뚱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스윙하다 미리 멈추는 거예요. 쑥 뒤꿈치까지 빠져줘야 되는데, 그럼 체중 이동도 안 되게 되고, 하다가 몸 앞에서 멈추는 상황이 발생이 되니까 헤드는 끌려오는데 몸이 미리 멈춰버리니까,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미리 멈춰버리니까 여기서 자꾸만 당겨지는 샷도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정확한 임팩트의 모양에 대해서, 그리고 팔과 헤드의 각도에 의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한번 임의적으로도 한번 그 구분 동작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우리가 채가 휘둘러질 때는 어떤 그 부심력과 원심력에 의해서 늘어나지고 그런 모양이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